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장기적인 미래 주가 예상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양자 컴퓨팅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100%란 없다. 투자자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라고 오늘 떼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자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더 퀀텀 인사이더라는 아주 좋은 양자 컴퓨팅 관련 미디어가 있어요. 여기서 5월 24일에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주로 다루는 더 퀀텀 인사이더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제 과학 분야와 여러 산업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기대되는 응용 분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요즘 이제 AI, 엔비디아와 맞물려서 뜨고 있는 이 양자 컴퓨팅 분야,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주가의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려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과연 미래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에 대해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학 시뮬레이션.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양자 정도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컴퓨터로는 이걸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자 및 물질의 동작 그리고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신자재 개발 그리고 신약 발견 그리고 촉매 발견과 같은 매우 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금융 모델링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의 미래를 예상한다거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최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온큐에서 특별히 강조 중인 머신러닝,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스스로 AI가 학습을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고 또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정 컴퓨터보다 이제 피터 첼프맨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약 1000배 이상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고정 컴퓨터로 1000번 학습해야 될 거를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예측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AI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어 처리. 자연어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것도 이제 AI 관련인데 이제 자연어 처리와 음성 인식의 양자 컴퓨팅이 활용이 돼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인간과 컴퓨터,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도 이제 이 전자장치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 고정 컴퓨터보다 훨씬 빨리 복잡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어 물류와 제조 같은 아주 중요한 분야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분야에 쓰일 거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나올 매출과 미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재작년에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요건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NISQ는 현재 수준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오류가 존재하는 양자 컴퓨팅 시대 2030년 전 그리고 2030년 그리고 그 이후로는 폭넓은 양자 우위는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뛰어나지는 순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40년 정도부터는 Full Scale Fault Tolerance라고 해서 완전히 오류가 수정된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타임프레임을 한 2030년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아이온큐 투자를 할 때. 왜냐면 아이온큐 로드맵에 따르면 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꽤 넓은 양자 우위를 달성해서 양자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이 가져갈 매출은 80에서 170빌리언이고 이 중에 양자 기업들이 가져갈 기업은 이거에 한 20% 정도 되는 15에서 30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이온큐가 10% 매출만 가져가게 돼도 1.5에서 3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보통 테슬라도 퍼가 거의 50이 넘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들은 되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연매출의 한 20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2030년에 시가총액은 한 30에서 60빌리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2빌리언인데 한 10불 정도 되죠. 그러면 15배, 30배니까 즉 2030년 주가는 제 계산에 따르면 150에서 300불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최상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30년 목표를 주가를 한 100불 정도로 잡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컨설팅 그룹도 틀릴 수 있고 저도 틀릴 수 있고 어떻게 양자 컴퓨팅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가 개인으로서 요렇게 생각해서 요 정도 목표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참고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분야에 가장 크게 성장할 거냐 보시면 이제 양자 암호 40에서 80빌리언
그리고 최적화,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그래서 순서는 시뮬레이션이 가장 큰 시작을 형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보면은 이 비행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물류에서 그 수송 차량들을 어떻게 라우팅을 짤 것인가. 그리고 머신러닝도 보시면은 뭐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사기 탐지, 돈 세탁 방지, 그리고 뭐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보면은 이제 뭐 항공우주 분야도 있고 어떻게 하면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것인가, 그 외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는 뭐 촉매, 그리고 태양열 변환, 이 변환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20에서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양자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거를 100%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미래 예상, 그리고 배터리 설계 개선, 신자재 발견, 그리고 신약 개발 등등 우리가 인류가 꿈꾸는 우리 문명의 혁신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핵심 분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몇 가지 혁신 분야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화학 시뮬레이션, 금융 모델링,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최적화. 그러면 이 분야들에 대해서 실용적인 사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아이온큐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화학 같은 경우는 분자 정도 수준의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고전 컴퓨터로는 연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2017년에는 IBM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뭐 수소와 리튬, 수소와 베릴륨을 모델링 할 수 있음을 설명을 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촉매, 더 효율적인 촉매, 신자재 개발,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개발이 아니고요. 뭐 지금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간단화시켜서 생략을 많이 하고 개발을 해서 부작용이 많고 실제로 약효가 통하는 확률도 3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서 부작용도 줄이고 사람들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약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엑선모빌,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기업이죠. 이미 차세대 에너지 제조 기술 분야 에서 전력망 최적화, 보다 정확한 환경 모델링, 그리고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땅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분자 수준에서. 근데 그거를 지금은 원시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양자 컴퓨터로 이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석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땅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양자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바로 여기에 석유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파거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석유 기업들의 매출이 뭐 몇 배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용화 중인 전기차에 들어갈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더 안정되고 개선시켜서, 그래서 배터리가 뭐 불에 붙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안정성 있게, 그리고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이런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대와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양자 화학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진행 중이고요. 금융 분야 보면은 2023년 1월에 멀티버스 컴퓨팅 파스칼은 이제 중성자를 통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멀티버스는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레딧 아그리콜과 함께 1.5년간의 협력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걸 했냐, 신용평가 강등을 예측하는 양자로 강화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근데 50큐비트 수준에서 이걸 했는데 앞으로 2024년에 생산될 한 300큐비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수많은 리포트들을 읽어봤지만 한 2024년, 2025년쯤에는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활용될 거다 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큐비트 수준이니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와 큐시웨어, 골드만삭스는 이제 유명한 투자은행이고, 큐시웨어는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제 시나리오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어떤 샘플링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금융 분야에서 많이 쓰는 예측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피델리티 센터와 함께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데이터도 많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는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양자 컴퓨터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역시 이런 골드만삭스,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의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금융 모델링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 피럴제프맨 사장님이 여러 번 머신러닝에 대해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뭐 칼텍, 하버드, 버클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머신러닝이 고전 머신러닝보다 넓은 분야에서 훨씬 더 뛰어남을 제한된 환경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오류 수정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제 고전 컴퓨터는 양자 머신러닝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아이온큐 역시 양자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인간의 인지를 포함을 하는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양자 컴퓨터를 통해 양자 AI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뛰어남을 실험실에서 증명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AI의 양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수많은 기업들, 아이온큐 역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연어 처리, 요거는 이제 뭐 케임브리지 퀀텀 컴퓨팅, 지금은 허니웰 쪽에 양자 사업부와 합병해서 컨티뉴엄이 된 회사인데 자연어 처리, 양자 자연어 처리 도구들을 출시를 해서 이제 인간이 쓰는 문장들을 양자 회로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텍스트 마이닝, 언어 번역, 텍스트 음성 변환이 지금은 굉장히 부정확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양자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 입력을 시키는 게 아니고 AI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역시 자연어 처리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인간의 음성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애매함 이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양자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자 하드웨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적화 분야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이런 배달하는 차량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냐, 또는 항공사들이 어떻게 이 승객들 그리고 짐을 효율적으로 태워서 가장 연료를 적게 쓰고 시간을 적게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서 지금 고전 컴퓨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퀀텀 사우스라는 남미 스타트업도 여객기 화물칸의 화물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뭐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걸 아이온큐도 에어버스 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어떻게 이 에어버스가 효율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행기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연료를 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에어버스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빠졌는데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죠. 산수 같은 건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 뭐 신약 개발, 암 치료법 개발 이런 것들은 고전 컴퓨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특정 태스크를 준다고 하면은 이 둘 사이에 어디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고전으로 갈 거냐 양자로 갈 거냐, 요걸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인데, 요거를 아이온큐는 델과 하고 있습니다. 델은 다 아시죠? 그리고 델의 창립자인 마이클 사울델은 자신의 개인 사모펀드를 통해 아이온큐에 투자 중이고, 여기서 나올 매출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통해 그냥 우리가 요청하는 일에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뭐 뛰어나고 사용 사례들이 있고 중대한 발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용적인 사용 사례가 매우 적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과 학술기관들이 또 정보기관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내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양자 컴퓨터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양자 컴퓨팅이 기대되는 활용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면 그걸 폭발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 역시 이런 유망한 분야들에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들, 정부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연구, 시연 단계이며 본격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큐비트 숫자도 늘려야 되고 오류 수정도 도입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큐비트 숫자는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 쓸만한 고품질 큐비트 숫자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켜봐야 될 거는 누가 이걸 선도할 것인가 라는 거를 뭐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쟁사들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공적으로 기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양자 컴퓨터가 상업화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 정부기관들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자기 회사에 한 대씩 놓고 프라이빗하게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온큐에 앞으로 견고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한 대에 1,000억이 넘는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 폭넓은 양자 우위에 도달할 수준에서는 양자 기업들에게 돌아올 매출이 15에서 30빌리언 달러이다. 그 중에 아이온큐가 1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면 요거의 10%니까 1.5에서 3빌리언의 연매출을 내게 됩니다. 근데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연매출의 20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때 시가총액은 30에서 60빌리언이 될 거고,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2030년 주가는 150에서
300불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한 100불 정도가 저의 목표로 세팅을 해놨는데 요거는 틀릴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결론과 같이 양자 컴퓨팅 기술은 유망하고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투자자에게 항상 100%는 없습니다. 우린 항상 공부를 하면서 보는 거죠.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실패할 거고 성공 확률은 몇 프로나 될 것이냐.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또는 성공 확률이 좀 적어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양자 컴퓨팅의 진보 그리고 도출되는 사용 사례들에 대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도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온큐 미래 주가 예상 그리고 양자 컴퓨팅의 사용 사례를 탐구하면서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오늘 보니까 조금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아이온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란 없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성공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